자, 여러분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의 하나의 예죠. 이 인정이자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 가시금 인정이자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있죠. 요 얘기를 보면 우리가 그죠? 500페이지인가요? 500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보면 5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500페이지에 있는 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특수관계적 범위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그죠? 인정이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데요. 제가 어차피 수업할 때 유무력을 나눠드린 거니까. 그죠?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의미 강의에 있는 언어를 알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쓴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왕이 요거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에 요걸 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읽어봐도 같은 내용인데요. 가시금 인정이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지급이자 송금부산입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줬는데 이거 두 개의 상관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가 엮어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때도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책은 떨어져 있지만 두 개를 같이 할 생각이야. 얘부터 우선 두 개를 같이 끝낼 거면 같은 주제인데 얘도 이자에 관계된 거다. 그죠?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 여기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기 법인이 있다고. 여기에 법인체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법인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법인하고 거래합니다. 여기에 거래 상대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대표이사라 할까요?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자금을 뭡니까? 회사가 자금을 대해줍니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잖아요. 그죠? 법인하고 특수관계자인 자하고 거래할 때 자금을 빌려줬을 때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정상거래이라면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있죠. 자금을 빌려가면 적절한 뭡니까? 이자 있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인정이자로 해요. 우리 세법이 생각할 때 있죠. 인정이자. 세법이 이자로 인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시가로 생각하는 이자인 거야. 아니, 대표이사하고 돈 빌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적절한 이자를 내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적절한 이자를 안 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가 가져간 이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를 적절하게 내지 않는다라면 세법이 생각하는 이자하고 비교해서 차액을 뭡니까? 아니 이익을 분여했다고 봐서 입금 산입하겠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죠. 인정이자. 여기 계산이 바로 가지금 인정이자입니다. 가지금 인정이자다. 인정이자 세무조정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자금을 1억이라 가정할게요. 1억을 빌려줬다. 그죠? 적절한 이자를 주면 조정 없고 안 주면 조정한다. 너가 이만큼의 이익을 분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무조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일어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뭡니까? 자금을 대해줍니다. 1억 원을.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렸으니까 뭐를 줘야 됩니까? 당연히 있죠. 이자 비용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 비용을 계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 비용을 세법의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급이자라고 하죠. 그죠? 지급이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자 비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건데요. 만약에 법인이 돈 한 푼도 없었다면요.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지금 어떻게 된 꼴이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법인을 빼면 법인을 통해서 이 거래가 일어난 건데요. 은행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법인에서 어떻게 준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1억을 빌려준 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빌려줬을 때 이 이자 비용의 대원칙, 송금의 대원칙이 뭡니까? 업무의 유관성 아닙니까? 회사는 비용으로 이자 비용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자 비용이 우리 회사의 업무에 유관합니까? 유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업무의 무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도 뭡니까? 무관한 비율, 무관성이 있다는 비율만큼은 부인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송금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이 조정이 뭐냐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인 거예요. 송금불산의 규정. 인정이자 다음에 우리가 그죠? 다음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법인을 기준으로 지금 이쪽에 돈 빌려주고 적정한 이자를 받은지에 대한 세무조정, 그게 가지금 인정이자.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렸으면요, 업무와 무관한 이죠. 만큼의 금액만큼은 뭡니까? 업무의 무관 비용이니까 부인해야 된다는 조정,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 이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자잖아요, 그죠? 이자니까 이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지만 이걸 이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할 때 이미 적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자 계산은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적수. 수를 사용한, 그죠? 누적 금액이 적수라는 개념입니다. 적수를 통해서 뭡니까?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 우리 이전에 있죠.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이자 계산은 적수라는 개념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인정이자. 자, 가지금 인정이자 어떤 의미인지 개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특징이 뭐냐면 회사가, 법인이 뭡니까? 특수관계자한테, 요거에 있다, 그죠? 대표이사한테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라면 이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 금전을 시가보다 뭡니까? 낮은 이자율 등으로 뭡니까? 그렇게 그죠? 차입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이거를 뭡니까? 부당하다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아 이를 뭡니까? 부인하고 정상적인 금액하고 뭡니까? 정상적이란 말이 뭘까요? 요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정이자. 세법이 생각할 때 요거 가지급금에 있죠. 이자로서 인정하는 금액하고 차이만큼 있죠. 내가 부담한 실제 이자만큼의 차이를 뭡니까? 입금 산입하고 유출로, 그러니까 그죠? 분여한 자의 기속에 따라 소득 처분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지금 인정이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 가지급금이 뭐겠습니까? 바로 업무 무관 자금 대여액을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급금이랍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자금을 빌려준 거를 가지급금이랍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그죠? 가지급금인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 제외되는 것도 알아야 되죠. 제외되는 거. 자금 대여액 중에 제외되는 것도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은, 그죠? 업무 무관 가지급금 보지 않겠다. 즉, 인정이자 계산 하지 않겠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 일단. 인정이자는 말이 뭐냐, 이거죠. 인정이자는 뭐냐면, 세법이 생각하는 뭡니까? 세법상 시가이자라고 보면 됩니다. 세법이 생각할 때 너가 내야 될 시가에 준하는 이자, 그거를 뭡니까? 인정이자를 한다, 그죠? 그 인정이자를, 그죠? 세법이 생각하는 시가 인정이자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거 있죠. 이렇게 구하죠. 업무에 무관한 있죠. 가지급금을 사용한 적수. 그래서 사용한 일수가 있잖아요. 적수 곱하기 뭡니까? 이자 계산 이렇게 하잖아요.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0, 6년이라면 366이지만 365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요 개념이 우리가 프로그램상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의 적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적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고, 뭐 이자료야 지금 뭐 4점 아까지 뭐 6인가 뭐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나와. 그럼 계산이 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원칙에서 이제 인정이자로, 그죠? 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좀 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챙겨야 될 게 요거 되겠습니다. 요게 됩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가지급이 맞아요. 근데 얘도 뭡니까 지금?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까지 뭐 인정이자 계산하기는 좀 적용하기가 좀 그런 거, 이런 것들은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제외란 말은? 제외한다는 말은 인정이자 계산한다는다? 인정이자 계산 적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죠.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야. 얘의 경우는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게 맞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산입해서 난리를 안 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지?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죠? 여기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몇 개만 좀, 한 4가지 정도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걸 묶고요. 여기 보면 사용인이 있는데요. 사용 3개를, 요거 3개를 이렇게 묶고요. 이렇게 하나를 묶고요. 하나 전부 다 뭡니까? 직원들한테 빌려준 있죠.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새는 가불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불이라는 게 있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원이 가불 해달라는 직원 많았습니다. 가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뭐죠? 왜 이러면 뭐 지금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가불. 심지어는 뭡니까? 일주일 있는 직원이 뭡니까? 일주일 일하고 저보고 가불 좀 해달라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입니까 하니까 애가 아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동갑이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우리 운송 배송 기사로 취업했던 친구인데 저는 애도 없었는데 걔는 뭐 애가 뭡니까? 7살짜리 딸이 있더라고요. 일찍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가 아프대요. 가불 해달라요. 근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는 듯한 거짓말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애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가 아프고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집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장난을 치는 건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건가?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나는 지금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당신이 일주일치 일한 있죠. 가불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당장 내하고 지금 가자고 맞는지.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를 이렇게 보더만 가자고. 그래 정말 갔대도요. 근데 갔는데 하염없이 시골길을 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시골길을 막 안쪽에 들어가서 뭔가 차를 몰고 갔는데 논밭을 지나서 거기 가니까 있죠. 흐름은 뭡니까? 농가주택 같은 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차를 여기 자기 집이래요. 그런데 애가 뭡니까? 정말 7살짜리가 있죠. 아빠가 누워있는 거 혼자.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의 말을 그죠? 일단은 믿어줘야 된다. 내 편견에 의해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죄가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넌 죄진놈이야 하지 않잖아요. 선량한 시민을 보고 이제 수사를 해내는 것처럼 그게 그죠? 세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실성 추정. 신고한 자는 모두 뭡니까? 정확하게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상한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 주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일주일치 노임이 한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만 원이라 빌려주시는 금액이 20만 원이라 가정하면 제가 100만 원 빌려줬어요. 제 사비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차피 경력과장이니까 급여줄 때 뺐지 뭐. 그렇죠. 그래서 빼면 회수하면 되죠. 그래서 회수할 때도 제가 석 달인가 나눠서 받았어요. 할부로. 그죠? 왜냐면 그 정도는 유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뭡니까? 일시적인 금융의 가불금 같은 거는 이것까지 뭡니까? 업무와 관계없이, 그죠? 피도 안 나오는 있죠.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걸 인정이자 계산한다?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적용해보면 업무와 관계없는 자금 대역이 맞지만, 그죠? 이것까지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인정이자 계산 안 한다. 즉,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우리 경조사 대역이 있습니다. 우리 경사든 애사든 돈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이걸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통 결혼할 때 돈 들죠, 그죠? 저희 회사는 500만 원까지 공짜로 빌려줬습니다. 그 기준 옛날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공장 직원들이 만약에 여기 정직원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권장해요. 왜냐면 결혼을 권장하면 결혼하면 뭡니까?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이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좀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신부를 데리고 와서 뭡니까? 색시를 데리고 와서 뭐야? 방도 한 칸 없고 뭡니까? 냉장고, TV 기본적인 게 한 500이 되는 거 자기 급여 받으니까 그 정도는 뭡니까? 무상으로 빌려줘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 정책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조사에 대해요. 이런 것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할 때 그죠? 돈 없다. 좀 빌려줘야 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면 학자금 대역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주택자금 대역은 안 된다 이거죠. 얘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정부가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공교육 부분을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사교육에서 많이 그죠? 서포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죠. 또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싸고 그죠? 그래서 이걸 서민들은 정말 뭐예요? 학자금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예요. 저는 스타트부터 뭡니까? 사회 출발부터 빚을 진 대학생은 안 돼요. 사회. 최소한 뭡니까? 제로 베이스에서는 시작해 줄 수 있어야 되죠. 플러스 베이스가 아니고 뭡니까? 마이너스 베이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빚을 갚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죠. 빌려주는 거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주택은 안 돼요. 주택 산다고 돈 빌려주는 거 안 된다고요. 주택이 한두 푼 합니까? 그럼 10억을, 집값이 10억이래요. 그걸 빌려줬대요. 그러면 그걸 인정이자 계산 안 하면 그렇게 해서 다 집 사지, 그죠? 이자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학자금은 되고 뭡니까? 주택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빌려주는 있죠. 총무과장, 김과장한테 빌려줬는데 돈을. 그 용도를 보고 학자금 대역인지 주택자금 경제역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주택자금 대역이면요. 인정이자 계산한다는 거고 학자금 대역이면요. 안 한다는 거다, 그죠?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어딨지?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득처분의 예외적 규정 중에서 소득자 불분명에 따라 뭡니까? 대표자한테 상해 처분한 금액은 추가적인 과세가 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내야 되면 그걸 법인에서 대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 그 법률상은요, 대표자 상해니까 대표자한테 빌려준 꼴이다? 그렇게 해서 대표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대납액은 이 정도는 빌려준 거라고 볼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이것까지는 뭡니까? 이거 인정이자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전산세무 1급은 나와요. 근데 TAT 1급은 그렇지 않아요. 쉬워요. 이 정도도 안 나와요.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TAT도 분명히 뭡니까? 공인 자격증이 되면서 뭔가 그죠? 옛날에 써먹었던 걸 그대로 울고 먹지는 못하니까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서 약간 논점 있는 걸 출제 베이스 그렇게 좀 변화할 거라고요. 해봤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를 판단을 안 못하면 시부인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의 문제예요. 그걸 였냐 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타작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재야 되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인정 이자율은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이 뭘까요? 원칙이. 인정한 이자율이죠. 아까 시가 이자율이죠. 금전의 시가 이자율. 가중평균 뭡니까? 차입 이자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외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뭡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대요. 이게 4.6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당좌 대출 이자율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본 문제에 대해서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면요. 그냥 4.6을 할 필요 없어요. 당좌 대출 이자율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 이자율에 따라 적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말이 없어요. 해봐라 하면요. 그냥 이거 인정이자 계산을 해봐라. 15인 해봐라 하면요. 그 원칙이 뭡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이 단서가 없으면요. 그냥 당좌대출 이자율이 아니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해야 돼요. 아니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당사는 원칙적인 방법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 의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면요. 당연하게 뭡니까? 원칙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단서에 의해서 하면 돼요.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고 얘를 단수로 하면 얘를 가면 되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얘가 쉽죠. 평균적 이자율을 구하려면 뭔가 정보가 필요하겠죠. 우리 회사의 평균적인 걸 구하려면 우리 회사의 평균적인 차입에 따른 내역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얼마 빌렸고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그냥 간주하는 거죠. 이 이자율로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뭡니까? 조정이 심플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